안녕하십니까. 잘 들어오셨습니다.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이민주 법무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제목이 이렇죠. 부동산 등기법 총론. 네. 자, 이것은 우리 실무적으로 부동산 등기 사건과 연결이 되는 어떤 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총론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부동산 등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전세권 말소 등기, 또 저당권 뭐 설정 등기,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절차적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크게 이제 저희 강의는 총론 강의는 3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강부터 그게 이제 여기 있죠. 1강부터 28강까지. 자, 또 1강부터 28강을 또 두 개로 나누라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강부터 여기 있죠. 1강부터 6강까지. 네. 그래서 1강부터 6강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이 부동산 등기법의 부동산 등기 사건에서 어떤 부동산 등기법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걸 등기하고, 또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고, 또 등기를 왜 하고, 또 어디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뭘 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7강부터는 이제 7강부터 이 32강은 바로 이겁니다. 절차. 등기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는 이제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등기 절차는 이 신청인이 접수를 하겠죠. 접수. 그리고 등기관이 심사해서 등기를 실행하겠죠. 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신청인이 이제 누가 등기를 신청하고, 어떻게 하고, 이 우편으로 되는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신청을 누가 하는지, 판결받아서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대리인이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과 재국민은 특수한 자들이죠? 이때, 뭐, 인감증명서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또 종중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이것은 그 신청인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특수한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청인이. 그리고 이제 신청인이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서의 내용을 이것은 소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 있죠? 자, 이 18강부터 27강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소명하는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 8강부터 여기 있죠? 7강부터 이 28강까지는 신청 절차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등기 신청 절차 이렇게 해요. 등기 신청 절차에서 총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신청인이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신청하고 또 무엇을 첨부하고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가 되면 이제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이때 실행과 관련해서 이제 물론 전자등기의 특수성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29강부터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된 논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등기 신청 절차와 등기 실행 절차를 아울러서 등기 절차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등기 절차. 네. 그래서 저와 이제 1강부터 부동산 등기 제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 제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개념, 즉 부동산 등기라는 사건이 뭔가,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 이걸 저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법이 왜 탄생이 됐고, 그리고 우리 실무적으로 부동산 등기 사건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부동산 등기 제도 특징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 제도 특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 등기의 개념, 의의가 뭔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또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또는 그 기록 자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동산 등기라는 건 여러분, 부동산의 어떤 권리 관계, 즉, 중요한 것은 이거죠. 권리 관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하죠? 등기부에, 등기부. 여러분, 등기부는 공문서예요, 사문서예요? 공문서죠, 공문서. 네. 그래서 등기부 작성은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그 국가기관 중에서 법원에 소속된 등기관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 등기의 주체는 등기관입니다. 등기관. 그래서 등기관이 무엇을 이게 객체죠.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방법 어떻게 법이 정하는 절차. 자,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규칙 또한 예기 원문 또 등기 선례가 되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자, 기록이 됨으로써 공시가 되죠. 공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등기관은 이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등기소 개념이 뭔가는 이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때 등기관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복, 즉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는 크게 토지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러면 특정이 되죠? 네. 그리고 건물은 건물이 위치하는 곳, 소재, 지번, 소지, 그리고 구조.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조인지. 네. 그리고 종류. 이게 단독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또 건물의 면적.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소지, 목면. 그리고 건물은 소지, 구종면.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권리 관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선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고등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등어 구이를 시킨 이유가 뭐죠? 이 몸통을 먹기 위해서 사실은 고등어 구이를 시키죠. 자, 이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권리 관계. 즉,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또 여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여기 있죠?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또 꼬리에 해당되는 것이 권리 주체, 즉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누군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방법은 법이 정하는 절차. 이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등기의 실행 절차. 만약에 저희가 고등어 구이를 시켰다 그러면은 주문하는 절차, 그게 바로 신청 절차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고등어 구이를 만드는 절차, 이게 바로 실행 절차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는 건 무엇인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갖고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등기 기록을 통해서. 공동담보 목록, 신탁원부, 도면, 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두 문자를 따드릴 거예요. 목탁, 도매패. 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개념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어떻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무엇을 하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가 그러면 대체 왜 생겼는가? 이걸 저희가 볼 건데요. 자, 이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는 물권. 자, 물권은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에서 3가지가 파생되죠. 뭐죠,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담보물권으로서 또 3가지가 파생되죠. 소유권에서. 처분 권능을 승계받으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이 중에서 등기가 되는 것은 등기가 안 되는 게 있죠. 점유권과 유치권, 또 동산질권. 그것을 제외한 즉 물권, 즉 소유권. 근데 저당권을 등기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물권은 채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요. 강력한 힘을 갖죠. 모든 사람한테, 세상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가 있죠.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 내가 이 물건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자, 이것을 즉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 자, 공시의 동그라미요. 공시. 자, 그 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민법.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조문인데요. 민법 186조에 이런 규정이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예컨대 갑이 소유한 이 임야를 A에게 돈 주고 팔았어요. 돈 주게 팔았다. 이것을 매매라고 표현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자, 돈 주고 팔았을 때 잘 보시면 임야, 사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는 부동산이죠. 그리고 매매는 법률 행위의 일종이죠.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됐죠. 즉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바로 법률 행위죠. 자, 이때 매매, 즉 법률 행위로 A가 이 산에 대한 소유권은 물권의 일종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취득을 언제 하냐? 등기입니다. 등기를 해야. 이때 등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그 원인은 뭐가 되겠어요? 매매. 즉 A 앞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만이 A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무리 A가 계약금 치르고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A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A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민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법 자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즉 갑이 매매가 아니라 갑이 아버님이에요. A 아버님입니다. A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갑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만약에 A 혼자 있다 그러면 자, A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죠, 여러분? 상속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한다? 아닙니다. 이때는 이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아니죠. 갑이 나는 11월 달에 죽겠다. 의사표시를 해서 이게 생긴 게 아니죠. 그렇죠? 의사표시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 수용. 자, 이 수용을 다른 말로 공용증서라고 표현해요. 또 이때 판결은 형성판결. 자, 매각, 경매, 기타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이것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필요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법률 행위에 대비해서 법률 사실이라고 표현하죠. 법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상속, 수용, 형성 판결, 매각, 그리고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여러분. A가. 이 상속인 A가 여러분 갑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아버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왜요? 민법 187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물권의 취득은. 하지만 A가 이것을 B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가 와요. 이게 성함이 갑이 누구시죠? 갑은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럼 아버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게 상속이 일어났네요. 그러시면 선생님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 상속받은 재산을 B에게 매매로 이렇게 처분하죠. 그렇죠? 즉 이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이때 등기가 뭘까요? 이 사례에서는 뭐겠습니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속 등기를 청약하고 바로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은 마치 망자하고 이 매수인이 B가 계약을 한 것처럼 공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가 됩니다. 원칙은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가 되잖아요. 네. 자 또한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여러분. 예컨대 피상속인은 망자입니다. 망자의 부동산을 20A가 상속한 경우 20A, 즉 상속인은 상속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민법 997조, 1005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요. 그러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때 그 부동산 등기, 즉 상속 등기의 어떤 기능은 처분 요건으로서 어떤 기능을 갖습니다. 처분 요건으로서. 네.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응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요? 상속등기가요. 상속등기가. 네. 자, 한편, 또한 이런 기능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 이 환매권 신탁이라는 것은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냥 흘러 들으시면 돼요. 계속 이 자세히 저희가 뒤에 가서, 강론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임차권, 예컨대 임차권.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죠. 채권이죠, 채권. 채권. 그래서 이, 집주인이 갑입니다. 온룸 주인, 201호. 201호를 이 A에게 세를 놨어요.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갑을 이렇게 표현하죠. 임대인. 그리고 A를 임차인. 이렇게 표현하죠. 임차인. 자, 이때 이 A는 이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 집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갑이 갖는 권리는 뭐죠? 즉 차입,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월세를. 네.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은 즉 이때 A가 갖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 우리 민법 채권 파트에 나오죠.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이것을 갑투에게 이것을 처분했어요. 팔아먹었습니다. 집을.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 A는 새로운 주인 갑투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채권이기 때문에요. 왜요? 이 임대차 계약은 갑과 A 사이에만 했잖아요. 사이에만. 그래서 갑이 만약에 갑투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이 임차권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갑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상대적 효능만 갖죠. 즉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은 오직 저는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권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채권은 이렇게 상대적 효능만 가지고 있죠. 상대적 효능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증금을 이제 안 돌려주려고 이것을 이렇게 이 한마디로 악덕 이 주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악덕 주인들이 새로운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다. 임차권도. 그리고 등기를 함으로써 이거요. 대항력이 생긴다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621조에서요. 대항력. 즉, 자, 이런 임차권 설정. 수의번호 1번에, 임차권. 자, 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해도 A는 임차권자입니다. 안 해도.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 대항력이라는 효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갑투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힘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한마디로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는 갑과 A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A 입장에서는 제3자죠. 갑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달라. 왜요? 갑투가 집을 살 때 등기부 뒤에 받겠죠. 그렇죠? 등기부 얘기 나오잖아요. 임차권자라고 있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채권,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여러분. 환매권, 임차권, 신탁은 채권인데요. 원래 채권은 등기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채권은 등기 사항이 아니지만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정답이 이렇죠. 부동산 등기의 기능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이 있다. 공시라는 것은 거울로 비춰주는 겁니다. 거울로. 네. 이런 강력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민법 186조, 187조와 관련해서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에 있어서 등기는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됩니다. 한편 상속, 이런 매각에 있어서는 등기를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지만 등기를 통해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죠. 상속 등기를 해야만이. 이때 기능을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가 됨으로써 어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네. 근데 여러분 집주인이 등기해 주나요?
원룸 주인이 여러분 201호 세입자한테 등기해줘요? 안 해주죠. 무슨 등기냐? 등기부만 지저분해지는데 다른 방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여러분, 전입신고는 어디다 하죠?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 되죠. 그 공문서죠. 등기부도 공문서죠. 같은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 살 때 전입세대원 열람은 띄워볼 수 있죠? 이 집에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그래서 결국 그리고 전입신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죠. 집주인 승낙 없이. 결국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등기를 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요. 네. 자, 다음 보실까요? 네. 3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특징이 뭔가? 자, 이걸 보실 건데요. 첫째, 자, 이 등기는 어떤 개인의 재산권,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문서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서 관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존재하고 대장도 존재하죠. 하나의 부동산에. 또한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물적 편성주의란 말이 뭐냐면요.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일필. 자, 일필은 한 개의 토지를 말합니다. 사과는 한 개, 강아지는 한 마리 이렇게 세죠. 이때 토지를 세는 그 단위가 필입니다. 필, 한 필. 그리고 건물은 한 개 이렇게 세고요. 일필의 토지는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 그러니까 이 토지별로 건물별로 등기부를 편성합니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뭐죠?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표제부가 나오죠, 표제부. 네. 자, 이것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게 틀리는데요. 물적 편성주의의 반대가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된 게 인적 편성주의입니다. 따라서 인적 편성주의는 만약에 갑의 등기부를 띈다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편성된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집합 건물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일단 저희 이제 한 10회까지는 거의 기초적 내용들이거든요. 10회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케치한 부분을 색칠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볼 겁니다. 일단 건너뛰시고요. 네. 그리고 등기 기록에는 이제 크게 등기부는 표제부, 그리고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 또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제도 특징은 법원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또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다. 또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또 이원화되어 있고요. 또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된 물적 편성주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네. 자, 이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만이 진행이 됩니다. 신청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어요. 조용히 있으면은 음식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뭔가 주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이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신청주의의 A가 직권, 법원의 명령인데요. 자, 이것도 뒤에 가서 저희가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 제22조가 신청주의 대원칙을 규정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신청주의 대원칙. 그래서 등기는 누가 하죠, 등기는 등기관이 하죠. 왜요? 등기부는 공문서니까 공문서에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즉, 공무원이 하는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지만 등기의 효과는 여러분, 등기의 효과는 이 사인이 누리죠, 사인이. 등기 효과는. 그쵸? 등기 효과는. 그래서 고등어 찜은 주방에 있는 아주머님이 하지만 그 맛은 누가 보죠? 손님이 보죠, 손님이. 그 효과는 사인이 보기 때문에 사인의 신청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등기가 가장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 있는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원칙 신청주의. 자, 이때 신청은 이렇게 돼 있죠.
공동신청주의. 자, 이것도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의무자와 권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6번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서증명성. 이 말은 즉 인증, 다른 말로 공증.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이런 서류를 등기 원인증명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공증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기할 때. 또 이것은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해서 등기관은 오직 이 유조가 됐는지 실체법상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심사하지 않고 오직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서류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 땅, 이 논을 이제 답이라죠. 답. 지목상 답이라 하죠. 자, 이쪽 주변이 아무리 봐도 이 시세가 3억인데 지금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3천에 이 매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을 보니까 92세. 그러면 이것은 불공정 행위 아니냐. 그래서 등기관이 보고 그 매도인분한테 전화를 할 수 있냐? 못해요. 불공정 행위는 여러분 무효죠. 민법 104조 기에서 그랬죠. 자, 이렇게 유효 무효를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이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또 이건 보셨죠? 등기를 해야만이 권리 변동이 생긴다. 자, 이 공신력 불인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 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공신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불인정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갑이 소유한 이 건물을 A가 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유조해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B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이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A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B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이때 B가 보호되냐? 보호되지 않습니다. 유조는 여러분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것은 이 잘못된 공시 방법, A 앞으로 등기가 잘못된 거죠. 왜요? 원인 자체가 없잖아요. 매매계약 없었습니다. 원인 자체가. 자, 이렇게 잘못된 공시 방법을 믿고 B가 거래를 했죠. B한테 어떤 힘을 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B한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신력 불인정이라고 하죠. 즉 공신력이라는 것은 잘못된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냐. 이걸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호하지 않죠. 그렇죠?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시하죠. 그리고 등기가 잘못되면, 등기관이 잘못하면 등기관은 국가기관의 일종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이것을 국가배상주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특징을 보셨죠? 간략히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법원에서 관장한다. 또 대장부와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편성 방법이 물적. 그리고 토지 건물 이원화,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 또 계약서,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여기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심사권은 형식적. 유조에서 유효 무효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등기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요. 또 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만이 권리 변동이 성립하죠. 공신력 불인정. 네. 국가배상 책임지.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특징을 보셨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관련된 선례인데요. 우리나라 부등기 제도와 관련해서 자, 이건 어려운 선례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선례 제목이 이렇죠. 토지 분할 절차 없이 실행된 분필 등기 효력 뭔가. 자, 원래 이렇게 만약에 이제 수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절반만 이것을 갑이 소유한 이 수박을 A한테 절반만 이것을 매매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가 필요하죠? 분필 절차. 쪼개는 게 분필 절차입니다. 쪼개는 게. 근데 자, 이 쪼개면은 이제 이게 부동산이면 대장이 2개로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1번지, 1-1번지. 그리고 등기부도 2개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1-1번지 이쪽을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이 분할되지 않고 수박이 안 쪼개진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등기부가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필의 효력은 분할의 효력은 대장이 분할이 돼야 됩니다. 대장이. 그래서 대장상 분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안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졌는데
등기부를 두 개로 나눈다?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네, 결론이 여러분 분할 절차 없이 실행된 부필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부동산 등기 어떤 기초적 개념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